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동아시아사 관련 책을 읽고 독서 팟캐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사회자 김우솔, 정다원, 이면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읽은 책은 한중인문학 교류소 연구소에서 저술한 중국문화 알기라는 책인데요. 저희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각자 맡은 부분이 있었죠. 저는 이번에 중국 대중문화에 대해서 읽게 되었는데 정다원 씨는 어느 부분을 읽으셨죠? 저는 중국의 지리와 민족 부분을 읽었어요. 그럼 이면묵 씨는요? 저는 중국의 명작과 분석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저희가 읽은 내용을 차례차례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책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읽은 파트는 중국의 대중문화인데 이 파트는 중국의 영화와 대중가요 그리고 전통극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 파트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영화와 전통극에 집중해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영화가 처음으로 상영된 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프랑스 리미에르에서 1895년 리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발명을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중국 본토 상하이에서 서양 그림자극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던 것이 바로 중국 영화의 발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05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상영된 영화는 베이징 오페라, 즉 경극이라고 볼 수 있죠. 한 장면을 담아서 필름에 담았던 정군산이라는 영화예요. 이후 1920년대 중국 대륙의 영화는 전성기를 맞이해서 170여 개의 영화사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 외에 홍콩, 타이완 등 중국 본토 외에서도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이 되었는데요. 특히 홍콩 영화는 영화에서만큼은 중심 내지는 견인 역할을 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겠네요. 자, 지금까지 중국의 영화와 관련된 역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 영화가 있기 전에 뭐가 있겠어요, 정다원 씨? 연극이 있겠죠. 연극이라고 하면은 전통극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중국의 전통극 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마 경극일 것입니다. 경극이라고 하면 하얗고 과장된 화려한 분장을 한 남성들이 노래나 대사, 무술, 동작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자, 보여주는 장면이 떠오르실 텐데 이 네 가지를 조합했기 때문에 경극이라는 것은 중국식 오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경극에는 시피와 얼황이라는 두 가지 곡조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 음악이 사용이 됐는데 시피는 기쁨과 환희의 감정, 얼황은 슬픔과 비통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곡조라고 해요. 경극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마 화려한 메이크업과 과장된 표정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띌 텐데요. 그런 섬세하고 과장된 표정의 얼굴 분장을 건보라고 한다고 해요. 이 건보와 의상, 다소 생소한 동작들에는 여러 가지 내재된 상징성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얼굴이 붉으면 역할 속 인물이 충직하고 정의로움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얼굴이 하얗면 악인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의상에 용무늬가 있으면 황제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하고 오른발을 약간 올리는 동작은 문지방을 넘어가는 그런 동작을 표현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통극에는요, 이런 경극 말고도 여성 배우들이 출연하는 월극, 그리고 출연 기법이 섬세하고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얻는 참극, 그리고 가장 정통 스타일로 노래와 춤, 문학, 무술을 결합한 종합예술인 공극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이면묵 씨가 중국의 명절과 기념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소개드리는 것은 중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춘제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춘제의 날짜는 1월 2일로 우리나라의 설과 같은 날짜이며 중국 최고의 명절입니다. 중국 사람들 또한 우리나라 설처럼 고향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은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이동 시간이 많이 소모돼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휴일 기간을 3일에서 많으면 15일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가정에서 행해지는 춘제를 맞이하는 전날 밤인 12월 30일은 온 가족이 모여서 밤을 함께 새운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俗의 의미는 한 해를 지킨다는 뜻의 서우수이라는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먹는 음식도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만두, 찜, 팥빵인 김포, 떡의 일종인 면도, 딤섬, 두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많이 넓어서 남방과 북방 음식이 보이고요.
일단 남방에서는 한 끼 식사에 10여 가지 요리를 올리고 두부와 생선을 반드시 먹는다고 합니다. 북방에서는 금달 지역에서 다 같이 모여 늦은 조자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1월 15일에 정월 대보름과 비슷한 미안 샤오제, 8월 15일에 중추절과 비슷한 중추제, 이와 같은 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기념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과 비슷한 얼춤제가 있고요. 이 밖에도 비슷한 문제를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완전 짱이네요. 그 다음은요, 정다은 씨가 중국의 지리와 민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저희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하면 떠오르는 민족이 한족, 티베트족, 몽골족 등이 있을 텐데요. 오늘 소개할 중국 문화 알기 책 내용 중 중국의 소수민족, 티베트족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족을 제외한 민족들이 소수민족으로 불리게 되는데 과거 티베트족은 티베트 전역뿐만 아니라 당의 장안까지 정복하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자꾸 티베트족이 사는 티베트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뭘까요? 중국이 티베트를 침략하려는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용입니다. 티베트만 하더라도 중국 영토의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티베트가 독립한다면 중국이 현실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도나 네팔 등의 주변 국가와 인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교류와 문화가 활발하게 발전이 가능합니다. 중국 지질국 통계에 따르면 티베트에 풍부한 자원이 많다고 합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중국도 경고를 하게 됩니다. 티베트적인 위기를 막게 되는 계기 중 하나는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마오쩌둥이 나이가 어린 홍위병을 동원해 당시의 경쟁자인 황더와이나 실용주의자들을 탄압하고 옛 문화를 없애는 사건입니다. 이때 마오쩌둥의 욕심 때문에 중국 문화가 쇠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대혁명이 티베트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중국 정부는 종교활동을 금지시킨 후에 한족을 티베트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또 티베트어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티베트인에 대한 차별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소수 민족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펼쳐도 문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티베트족과 중국 정부는 서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정부가 정한 현대식 교육만 인정하고 전통적인 사회 교육을 금지시킨 걸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교 신자인 티베트인은 학교에서는 이제 불교가 미신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고 배움으로써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민족 간 조화와 상호 공존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은 민족 통합의 중요성을 깨우치지 못해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티베트한테 너무했네요, 그렇죠? 그쵸.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저희가 이런 내용을 읽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이라던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문장들, 마음에 들었던 문장들 한번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1905년에 베이징 오페라의 한 장면을 담았던 중국 영화 정군산이 중국 영화의 첫 시작이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에서 영화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1905년이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중국 문화 알기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영화는 무엇이고 언제 상영이 됐는지 궁금해져서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요. 한국 최초의 영화는 연극 중간에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의 연쇄극이었던 1919년작 의리적 부호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연극에 영화를 접목한 것이기 때문에 100%의 영화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도 100%의 영화로 처음 상영됐던 영화는 조선 총독부에서 저축 장려 캠페인으로서 제작됐던 월하의 맹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요. 경극에서의 의상과 메이크업 그리고 동작의 각각의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 중학교 음악 시간에 제가 전통극이랑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데요.
제가 그 수업을 들었을 때 경극의 각각의 동작이나 그런 문장에 상징성이 있다는 거는 배웠었는데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는 정확히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책을 통해서 내재된 상징성이 있다는 점, 그 상징이 무엇인지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된 것 같고 이런 상징성들을 내가 직접 찾아보면서 경극을 감상하면 더 경극을 재밌게 감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해요. 중국의 경극이 유명하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화와 문화 같은 걸 더 관심 있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 책 공부에 대해서 좋은 소감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병복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책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그 12월 30일에 밤을 새운다는 풍속이 있어요. 근데 그 풍속이 그 밤을 새우는 게 온가족으로 해서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밤을 새운다는 게 인상 깊었고 이 풍속이 잘 지켜지는데도 많이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풍속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막 전부 지켜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좀 하게 되네요. 공감스러워요. 춘지 때 전날 밤에 이제 모여서 밤을 새운다는 풍습을 듣고 저희 나라에 이제 명절 풍습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좋은 책거문에 대한 소감이었어요. 자,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정다원 씨께서 뽑은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는 이제 우호적이고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기도 했지만 현재는 완전한 가치보다는 민족 간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티베트인들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을 민족의 통합이 아닌 민족의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들을 무력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원하는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걸 중국 정부는 깨달아야 하고 우리나라도 이러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고유한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티베트족과 한족의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타나라인들의 각자의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약간 예시를 조금 들자면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처럼 타나라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타나라인 사람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민족 자결권을 추구하는 것이 조금 더 민족 간의 통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고른 문장은 마오쩌둥은 나이가 어린 홍위병을 동원해 당내 경쟁자를 탄압하기 시작했으며 홍위병이 구속 타파하는 명분으로 심지어 문화재까지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과연 문화재까지 파괴되면 미래에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는 걸까요? 소수민족의 고유의 역사와 지리를 배울 수 없다는 것이 미래의 중국한테도 악영향을 미칠 텐데 중국 대혁명을 일으킨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유의 생활 방식과 언어가 부정당하고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는 사회가 마치 일제의 식민지 상황과 다를 게 없을 것 같아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한족과 소수민족이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공존의 해결 방안이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시로 중국 정부가 불교 교육을 강제로 중단한 것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족은 소수민족은 이제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소수민족은 교육 기회가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만의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소수민족에게 필요한 건 자유, 확실한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느끼셨구나. 네. 저는 이번에 정다원 씨의 책본문을 좀 같이 들어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요즘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서로 헐뜯고 그런 풍속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여줘야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본문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중국 문화 알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소감도 이렇게 나누고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다들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으면 소리 질러. 야. 똑바로 하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번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을 통해 중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것 같나요? 코멘트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